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이 안보 소식, 국제정치 소식 알려드리겠는데요. 북한 관련한 소식, 정말 북한 이거 어떡하려고 지금 이렇게 인민들을 괴롭히는지 기가 찬 북한 현실 하나 알려드리겠고, 그리고 미국의 항모전단 2개에 맞서서 중국의 랴오닝 항모전단이 이렇게 조우하게 됐다라고 제가 며칠 전에 알려드렸는데, 여기에 러시아 구축함전단 그리고 중국 구축함전단 이렇게 해서 3개 전단이 뭉쳐서 지금 3대2로 또 맞닥뜨리게 되었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보도록 하겠고, 자, 우크라이나에서 정말 역대급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카모프 52 공격 헬기가 격추됐는데 자기네들이 격추시켰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인균의 국방TV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북한이 내년 1월 김정은 생일을 전후해 역대 최대 규모의 열병식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평양 인근 미림 비행장에 과거 열병식 준비 때보다 훨씬 더 많은 병력들이 집결하고 있는데요. 주민들 사이에서 아사자와 동사자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에서의 이러한 행태, 과연 주민들이 얼마나 참아줄지 모르겠습니다. 평양 미림 비행장 일대에 예년보다 훨씬 많은 규모의 병력들이 이달 초부터 집결하고 있으며, 이들은 곧 있을 열병식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자유아시아 방송이 상업용 위성사진 제공업체 플래닛랩스 사진을 인용해 12월 22일 보도했습니다. 매체는 12월 20일 촬영한 미림 비행장 위성사진을 보면 훈련장 중심부를 가득 메운 병력 대열을 볼 수 있다라며, 위성사진에서 하나의 점으로 보이는 대열은 최소 50명에서 최대 300명으로 구성되는데, 이날 훈련장에 촬영된 점은 43개였기 때문에 최소 12,000명의 병력이 모인 것으로 추정된다 라고 밝혔습니다. 미림 비행장에 열병식 준비 병력이 집결하기 시작한 것은 지난 12월 6일부터였는데요. 집결 병력의 숫자는 지난 2주 동안 급격히 증가하면서 열병식 준비 병력 규모만 놓고 보면 역대 최대 규모의 병력이 집결해 있습니다.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는 지난 4월 열병식의 경우 병력 대열이 최대 20개 수준이었고 과거에는 훨씬 더 적었다라며, 이러한 대규모 병력 집결은 북한이 과거보다 더 큰 규모의 열병식을 준비하고 있거나 실제 열병식 일정이 임박했다는 것이다 라고 분석했습니다. 문제는 지금 북한 상황이 열병식을 할 여건이 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지난주부터 한반도 전역에 매서운 한파가 몰아치면서 주간에도 영하 5도에서 영하 9도, 야간에는 영하 20도 밑으로 떨어지는 강추위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런 상황에서의 야외 열병식 준비는 투입된 병력들의 심각한 건강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북한이 열병식을 보여줄 대상 중 하나인 북한 주민들도 열병식을 볼 상황이 되지 않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자유아시아 방송에 따르면 최근 극심한 식량난과 한파가 계속되면서 굶어 죽거나 얼어 죽은 사람들이 전국적으로 속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길거리 곳곳에 시체가 널려 있고 아사 또는 동사해 실종되는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지만, 당국은 죽어서 실종된 사람들의 유해 수습보다는 기업소나 거주지에서 이미 탈출한 범죄자로 규정하고 곳곳에 수배 전단을 붙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규모 열병식이 거행될 경우 선전 효과보다는 주민들의 반발 심리만 키울 가능성이 높은데요. 인류 역사상 전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끔찍한 이 천인 공노할 범죄자들, 도대체 언제쯤 심판대 위에 세울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 추운데 사진 한번 보십시오. 하얗습니다. 눈이 내려서 하얗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점들이 보이는데 이 점들 하나가 한 300명쯤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열병식 한 개 대열이 그러니까. 그런데 이 점이 43개, 43개, 그러니까 12,000명 넘는다라는 건데, 이런 그 병력들을 여기다 모아놓고, 자, 오늘은 조금 날씨가 덜 춥죠. 그런데도 오늘 평양 기온 조사를 해보니까 오늘 낮에 평양에 영하 8도, 그리고 오늘 밤은 영하 16도, 그리고 내일 낮은 영하 9도, 내일 밤은 영하 17도. 사용 기온은 훨씬 더 낮겠죠. 더 춥겠죠. 실제 기온이 이러니까. 정말 어마어마한 추위인데, 지금 북극 한파가 지금 우리 한반도로 오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런 열병식을 준비한다. 미쳐도 보통 미친 게 아닙니다.
그래서 뭐 도대체 뭘 기념하기 위해서 열병식 하나? 12월 30일이 김정은이가 최고 사령관에 추대된 날이에요. 그리고 1월 8일이 김정은이 생일, 그리고 1월 10일이 당 총비서에 추대된 날, 그리고 1월 14일이 노농저기군 창설일, 뭐 이런 건데, 아니 이런 거 가지고 지금 열병식을 한다? 그것도 역대 최대 규모로. 정말 이상하죠. 자, 이러면은 여러분들 뭐 북한 열병식 보셨겠지만 구스 스텝 하죠. 다리를 쫙쫙 올리는데, 이 추운데 영하 17도, 체감기온 영하 20도 넘고, 또 북한 열병식 최근에 트렌드가 밤에 하지 않습니까? 야간에. 그래서 야간에 구스텝 하면 관절이 뒤꿈치가 남아나겠습니까? 거기다가 추우니까 방한복 입고 하겠습니까? 그래도 각 잡고 핏 나오게 한다고 그냥 전투복만 입고 이렇게 시키지 않겠습니까? 그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 이 북한에 핫팩이 많아서 뭐 호주머니 핫팩 넣고 하겠습니까? 그냥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뭐 또 카드 섹션 하느라고 부른 인민들 수만 명 불러가지고 하는데 그들은 또 어떻게 했습니까? 자, 이런 상황에서 동사자, 아사자가 속출하고 있는데, 자, 여기 한번 보십시오. 자, 이 전단지 여기 보면 뭐라 적어놨는데 이 사람이 지금 행방불명됐다라는 거예요. 아마 이제 어딘가에서 죽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 뭐 함경북도, 자강도, 양강도 이러면 강 건너 지금 중국으로 탈북했구나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는 황해북도예요. 황해북도. 그래서 뭐 탈북할 수 있는 그런 이 지역도 아니에요. 그래서 뭐 행방불명 경위가 뭐냐? 최근에 이 영양실조로 운신이 힘들었다라는 거예요. 아니, 이 직장에 영양실조로 운신이 힘들었다. 이게 이례적인 게 아닌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운신이 힘들다가 사라진 건데 어딘가에 뭐 쓰러져서 죽었겠죠. 이걸 이제 자기네들이 찾는다. 수배 지금 하고 있는 상황. 이런 것들이 전국에 널려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북한 상황인데, 이런 북한을 보고 이렇게 이 혹한의 날씨에 뭔가를 과시하기 위해서 인민들을 불러서, 젊은 군인들을 불러서 열병식을 시키고 있는 저 김정은이 같은 자를, 우리 대한민국의 아주 유력한 정치인이었죠. 유시민이 같은 자는 뭐라고 했습니까? 계몽군주라 그랬습니다. 기가 차는 자들 아닙니까?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정말 한꺼번에 다 쓸어버려야 할 그런 자들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미군 2개 항모전단이 북상하면서 도주할 것으로 예상되었던 중국 랴오닝 항모전단이 러시아에 SOS를 친 모양입니다. 러시아 태평양 함대 주력 전투함들이 스시마 해협을 빠져나와 급속 기동 중인데, 아무래도 오키나와 남방 해역에서 중국 함대와 합류해 미 함대와 대치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 태평양 함대 주력 전투함들이 한국 시간으로 12월 20일부터 21일 사이 전단을 구성해 스시마 해협을 통과해 동중국해에 진입했으며 서태평양 방향으로 급속 항해 중이라고 일본 통합망료간부가 12월 21일 밝혔습니다. 통막에 따르면 현재 기동이 확인된 러시아군 함정은 태평양 함대 슬라바급 순양함인 바리아그, 우달로이급 대장 구축함인 마샬 샤포니스코프, 스트레구시급 초계함인 소보셴니, 그롬키 등 4척이며, 이들은 전단 대형을 갖추어 동중국해로 진출한 뒤 오키나와 방면으로 접근 중입니다. 이들과 합류할 것으로 보이는 중국 랴오닝 항모전단은 12월 21일 기준 일본 규슈 남쪽 해역까지 올라왔는데요. 규슈에서 정남쪽으로 약 560km 떨어져 있는 기타 다이토 섬에서 동북동 방향으로 약 450km, 일본 시코구 해안 남쪽 약 460km 해역에서 기동 중인 것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현재 랴오닝 항모전단은 기함 랴오닝함을 중심으로 05호형 구축함인 안산함과 우시함, 052D급 구축함 청두함, 고속 전투지원함인 후르너함 등으로 편성되어 있는데요. 인근 해역에 이들보다 앞서 전개해 있던 05형 구축함인 라싸, 052DL 구축함인 카이펑, 903형 군수지원함 타이우함도 작전 중이어서 역대 최대 규모의 함대로 일본 근해에 머물고 있습니다. 중국은 12월 20일 오후에는 H-6K 폭격기 2대도 이들 전단 인근으로 보내 대규모 대함 타격 훈련을 실시하기도 했는데요. 대규모 전단을 꾸려 일본 근해에 보내고 여기에 폭격기와 러시아 함대까지 불러들인 이번 중국의 조치는 미국과 일본을 겨냥한 역대 최대 수위의 무력 시위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현재 마킨 아일랜드 강습 상륙 전단은 중국 전단에서 직선 거리로 약 1500km,
니미츠 항모전단은 약 1800km가량 떨어진 해역에서 기동 중인데요. 중국과 러시아가 연합함대를 구성해 일본 외곽 해역을 차단하는 듯한 훈련을 계속할 경우 북상하는 미 항모전단과 대치가 불가피한 상황이어서 올 연말부터 내년 연초까지 동북아시아 지역의 군사적 긴장감은 크게 고조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자, 이게 이제 랴오닝함에서 J-15 전투기 이함하고 있는 사진인데 일본 해상자위대가 찍은 사진이에요. 자, 이렇게 랴오닝 전단이 있는데 여기에 러시아 태평양 함대 전단이 급속 남하에서 합류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또 역시 이제 일본 자위대가 공개한 사진입니다. 스시마 해협을 통해서 전단이 내려오는데 이 전단의 구성은 이렇게 슬라바급 순양함 바리아그죠. 기함입니다. 그리고 우달로이급. 이 우달로이급 구축함은 대공 그리고 대함 타격 능력으로 업그레이드를 한 버전이에요. 그리고 칼리브르 순항미사일 장착한 이 스테레구시급 초기함 2척 이렇게 4척의 전투함으로 구성된 러시아 전단이 이런 식으로 스시마를 나왔고 자 이런 상황에서 또 중국은 H-6K 폭격기를 미야코 해협을 관통시켜서 서태평양으로 보내서 대함 타격 훈련을 또 하고요. 이게 이제 극초음속 미사일 또는 대함 타격 탄도미사일 이런 거 장착할 수 있으니까 항모전단 공격할 수 있어 라는 그런 대함 타격 훈련을 하고 물론 사진상으로 봤을 때는 클린 상태 미사일은 달지 않았습니다만은 이런 식으로 대함 타격 훈련을 하고 자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바리아그 전단 러시아죠 내려왔죠 랴오닝 전단 조금 북상해서 일본 쪽으로 붙었어요. 그 일본 쪽에 또 라사 전단 이렇게 해서 세 개의 중러 연합 전단이 있고 여기에 이제 마킨 아일랜드 강습 상륙 전단 그리고 니미츠 항모 전단 이렇게 2개의 미군 함대가 지금 대치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물론 뭐 이들이 충돌은 하지 않겠지만 자 이렇게 해서 뭔가 누가 함수를 먼저 돌리느냐 여기에 이제 자존심이 걸려 있는데 지금 이 랴오닝 전단과 라사 전단에 05호형 이 구축함 3척이나 있기 때문에 중국은 야 우리 한번 비벼 볼만 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왜냐 이 05호형 구축함에는 대함 탄도미사일이 장착되어 있고 초음속 대함미사일도 장착되어 있어서 대함 타격 능력이 아주 좋다라고 그들이 생각해서 뭔가 한번 미국의 니미츠 전단, 항모 전단을 힘으로 함수를 돌리게끔 만들어 보겠다라는 이런 착각을 할 수도 있는데 어떤 상황이 전개될지 계속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이 꼬리를 말고 도망가겠죠. 다음은 정말 여러분들이 기다리셨던 아주 재밌는 소식입니다. 판치르 S1과 카모프 52는 이번 전쟁 개전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러시아가 세계 최강의 방공 시스템, 세계 최강의 공격 헬기라고 선전하던 무기들이었습니다. 이런 최강의 무기들이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만나 역대급 코미디를 연출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의 자포리자 방면 공세 준비가 진행되고 있다는 첩보가 전선에 파다하게 돌고 있는 가운데 자포리자주 폴로이 인근에서 러시아군 지상군에 대한 항공 지원 임무에 나섰던 러시아 공군 카모프 52 공격 헬기가 지대공 미사일에 격추됐다고 우크라이나 오신트 소식통이 현지 시각 12월 21일 리포트했습니다. 이들은 우크라이나군 관계자를 인용해서 러시아 공군 소속 카모프 52 공격 헬기 기체번호 RF91335 기체가 자포리자주 동부 폴로이 인근에서 판치르 S1 방공 시스템에 의해 격추되었다며 격추된 헬기 잔해를 공개했습니다. 이 헬기는 지대공 미사일의 근접 파편이 엔진에 피격된 뒤 통제 시스템이 먹통이 된 상태에서 추락했는데요. 러시아가 그토록 자랑했던 카모프 52의 강력한 장갑이나 조종사 사출 시스템은 전혀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카모프 52는 카탈로그 데이터상으로는 엔진 덮개와 조종석 주변이 100mm 이내에서 발사된 23mm 기관 포탄을 방어할 수 있을 정도의 중장갑 헬기로 소개되고 있는데요. 판치르 S1이 발사한 57E6 단거리 지대공 미사일의 5kg급 파편탄두의 근접 폭발 한 방에 간단히 격추됐습니다. 황당한 것은 카모프 52를 격추한 주체가 카모프 52 출동을 요청했던 러시아의 지상군이었다는 사실인데요. 러시아군은 자신들의 머리 위로 공격 헬기가 나타나자 이를 우크라이나군이라고 생각하고 피하 식별도 하지 않은 채
판치르 방공 시스템을 가동해 미사일을 날렸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카모프 52 공격 헬기를 단 한 대도 운용하지 않고 있는 군대이고 이 공격 헬기 자체도 러시아 지상군이 근접 항공 지원을 요청해 전선에 등장한 기체였는데요.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군이 자신이 부른 아군기도 알아보지 못하고 미사일을 쏴대는 모습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격추 사건으로 판치르 S1과 카모프 52는 기본적인 피하 식별 장치조차 갖춰지지 않았다는 사실이 보다 명확해졌는데요. 러시아가 그토록 최강이라고 자랑했던 무기들이 이 정도라면 나머지 무기들의 수준은 굳이 보지 않아도 뻔할 것 같습니다. 이 사진입니다. 이 사진. 이야, 보시다시피 조종석 유리창 박살났죠. 그리고 조종석 아랫부분 이렇게 완전히 뜯겨 있습니다. 그리고 엔진 덮개 아래쪽에도 뜯겨 있습니다. 날개 떨어져 나갔고요. 자, 이 사진을 딱 놓고 보면 조종석 왼쪽 어딘가에서 터졌죠. 그렇게 해서 파편이 이렇게 날아온 것으로 보이는데, 자, 문제는 이 카모프 52의 이 조종석 유리창은 방탄유리라고 선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조종석, 엔진 덮개 이런 주요 부위, 여기가 이제 피격되면 조종사가 죽으니까 이런 부위는 아주 근접해서 23mm 기관포의 직격에도 방탄이 된다, 방어가 되는 장갑을 뚫렸다 라고 해놨는데 이거 이렇게 지금 뜯겨 있습니다. 그 말 거짓말이란 말이죠. 그리고 또 카모프 52는 조종석 사출 기능도 있다 하는데 지금 2명의 조종사가 1명도 사출 안 했어요. 지금 의자 지금 다 붙어 있습니다. 사출하려면 또 로터가 잘려져 날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그냥 여기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카모프 52의 방어력은 뻥이었다라는 게 증명이 됐고, 그리고 미사일이 날아오면 체 플레어 터뜨리고 뭔가 회피 기동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RWR 레이더 경보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라는 말이 되는 것이죠. 또 그보다 더 문제는 뭐냐? 이 판치르 S1, 러시아가 자랑하는 세계 최강의 야전 방공 시스템인데 이 판치르 S1은 러시아제, 그리고 21세기에 만든 최신 시스템, 마찬가지로 카모프 52도 최신 공격 헬기. 그러면은 둘 다 피하 식별 장치 IFF가 작동을 해야 되는데 피하 식별 장치가 이게 뭐 있는 건지, 도대체 이게 적인지 아군인지 분간도 못하고 뭔가 항공 어떤 표정 나타나니까 바로 그냥 쏴버린 것 같은데 피하 식별 장치도 없고 여기는 레이더 경보 장치도 작동하지 않고 이런 거 아니냐라는 거고, 또 이 판치르 S를 운영하던 그 방공부대가 정말 한심한 게 자기네들이 근접 항공 지원 요청을 했을 거 아닙니까? 야전 방공이니까 자기가 있는 그 지상 부대가 항공부대 불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얘들이 분명히 베르단스크 쪽에서 날아왔을 거예요. 지도를 보면 자, 베르단스크, 마리우폴 있고 이 베르단스크에서 쭉 북쪽에 있는 이 폴로이 이 지역에서 지금 카모프 52가 격추가 됐는데 그럼 베르단스크 쪽에서 날아왔을 텐데 남쪽에서 날아왔을 거예요. 자, 이 지도를 딱 봐도 남쪽은 우리 편, 북쪽은 적군, 뭐 뻔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남쪽에서 날아오는 항적을 가지고 이거 적인 것 같다. 겁나라. 일단 뭐 내가 살고 봐야지 쏴라 하는 게 정상입니까? 너무나 비정상, 바보 같은 행위였죠. 그래서 이런 상황 인식조차도 제대로 안 되는 게 현재 러시아군. 무조건 나만 살고 봐야 돼. 왜? 주변에서 너무나 쉽게 죽어가고 있으니까. 이런 상황 인식. 그리고 최신 무기라고 하면서 피하 식별 장치도 상호간에 작동이 안 되고 있는지 없는지조차 지금 모르겠고, 그리고 이 최신 공격 헬기는 레이더 경보 장치, 그리고 미사일 회피 장치 이런 것도 작동 안 되고 방탄 장갑 홍보했던 거 전부 거짓말이고, 이런 상황을 그대로 노출한 기가 막힌 오발 사고가 발생했다라는 재미있는 소식을 알려드리게 되어서 저도 재밌습니다. 정말 뭐 까보니까 러시아제라는 까보로의 끝판왕 사건을 한 번 더 보여주었다라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